입장해 주십시오. 입장해 주십시오. 아니 엔드4가 왜 나오지? 아 이게 원래 소리가 소리는 없이 하긴 했죠. 마이크 없이 한다고? 아니 없었어요? 마이크는 쓰시고 노트북 그냥 이 정도 하면 돼요. 안 보이는데요? 안 들려요. 부천 다사라고 왔네? 네. 어디? 저희요. 그래요? 신논현 인천. 연천. 광명 엔젤. 인천 폭. 동두천 송지. 인천 신세계. 네, 반갑습니다. 오늘 로타리 재단위원회 그리고 봉사프로젝트위원회 그리고 공공이미지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시고 분과별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카운슬러님을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카운슬러님은 우암 이경아 전 총리님이신데요. 세부천 로타리 클럽 7대, 11대, 14대 회장님을 역임하셨고 2008-9년도에는 부천 다사랑 로타리 클럽을 창립하셨고 2013-14년도 지부 총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14-10년도부터 17년도까지 한국 로타리의 ARC 활동을 하시면서 한국 로타리 회원 증강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18년도 한국 로타리 RP 그리고 지구 트레이너를 하셨고요. 그리고 2022-23년도 로타리안으로서의 최고의 영예의 상이죠. 국제 로타리 초하의 봉사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우리 지구의 로타리 재단 위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국제 로타리 재단의 AKES 멤버시고요. 그리고 PHS 회원이시며 한국 로타리 장학문화재단의 광명 장학인이십니다. 우암 이경아 총재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분과 토의를 이끌어갈 리더인데요. 저는 일산 자유로 로타리 클럽의 김종영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이 분과를 맡아달라고 한 40일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좀 마음속으로 불편하고 야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별것도 자랑을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막 떨릴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많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렇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참 고민하는 모습이 좀 짠하죠. 네, 근데 고민을 해본 결과 그래도 로타리 경력 한 16년 됐습니다. 2008-9년도 우리 이동건 RI 회장님께서 국제 로타리 회장님을 하시던 그 시절에 저는 입회를 했고 그 다음에 2016-17년도에 청송 노균호 총재님께서 총재님을 하실 때 저는 이제 클럽을 이끌어가는 회장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과 그 후로 해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클럽에서 다양한 위원장도 했습니다.
클럽 트레이너는 회장은 여기만 1위에 맡기고 그다음에 부회장도 해봤고 총무도 해봤고 회원위원장 그리고 로타리 재단 그리고 공공이미지 그리고 청소년 위원장까지 두루두루 해볼 건 다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서도 자네 좀 일 좀 하니까 와가지고 좀 도와줘 해서 각 분야에서 좀 해볼 줄 알았는데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제가 뭘 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총재 월신 위원장에 대한 그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총재 월신 부위원장을 하고 그리고 쭉쭉쭉쭉 하다가 성해 유영수 총재님 때 진급을 합니다. 수석 부위원장으로.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한 해는 이제 미디어 위원장을 하고 그 다음 해부터 총재 월신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금회기까지 했고 그리고 차기 년도에도 또 총재 월신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클럽에서 있었던 그런 다양한 소식이라던가 경험을 주워 들은 것도 있고 또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저에게 이런 시간을 리드해 주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재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만한 그런 재단 기여를 내가 했나 걱정스러워가지고 저 국제로타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 재단 기여를 한번 좀 확인을 해봤더니 많지는 않습니다. 레벨 1이고 그리고 그냥 14,000불 좀 넘었는데 제가 이번 6월 이전에 아마 15,000불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레벨 2를 저기 앞두고 있었는데 좀 이따가 그 상황이 좀 왜 그렇게 좀 어렵게 됐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좀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총재님을 역임하신 분 중에 여기 오신 분 계십니까? 아, 다행입니다. 만약에 계셨으면 저기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분이 하셔야죠. 그러면 그럼 지역 대표님 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되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대표님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위원장님 하신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회장님을 역임하셨는데 오늘 오셨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아까보다 조금 작게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두루두루 위원장의 경험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올해도 고생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입회가 1년이 안 됐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각 클럽이 무모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1년 미만이 됐든 1년 이상이 됐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배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오신 위원장님들 중에서 이따가 소감문을 갖다가 발표하실 분을 한번 딱 지정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스캔을 하다 보니까 여기 좀 나이는 좀 있으신데 어디 클럽에서 오셨죠? 호유 다리 클럽. 예. 김태수라고 합니다. 예. 어떤 대표에 앉으시면 되고요. 어떤 일을 하실 거냐면요. 잠시 나와주시겠습니까? 임명장 뭐 이러고서 드리면 좋은데 그냥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게 되겠습니다. 예, 임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나는데 어떤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부분 중에 위원장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와닿았다. 그리고 이 시간이 이랬다. 라는 거를 잘 적어 놓으셨다가 우리가 이따가 오늘 마무리를 할 때 소감을 발표를 각 분과에서 한 번씩이 나눠가지고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발표를 해주시는데 저를 좀 평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걸 나눌 것인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섹션이 지금 같이 있는데요. 로타리 재단 그리고 국제봉사 그리고 로타리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
공공 이미지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만약에 사촌이 땅을 샀어요. 기분이 어떠시죠? 오늘? 박수 쳐주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상당히 분노를 많이 느끼는데 옆에 있는 친구나 동료 직원이 코인을 갖다 파이어족이 됐어요. 뭔가 나한테 와야 할 복이 그에게 가 있는 듯한 이런 어떤 상대적으로 박탈감 같은 걸 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이 상당히 경제가 세계 경제도 어렵고 국내 경기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재밌는 일이 별로 없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그나마 행복한 분들이라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돈을 좀 벌겠다고 아버지한테 받은 집을 담보로 갖다가 2억을 받아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땅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경기가 이렇게 되면 금리가 오르니까 땅도 안 팔려요. 그런데다가 땅을 같이 사셨던 분이 사기끼까지 있어요. 공동명인데 거기에서 지금 상황에 그분의 집을 지어놓고 나가지고 그 집이 안 나가. 얼마 전에 신탁에서 경매가 들어와서 날아가게 생겼대요. 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엄청나게 좋은 꿈을 꾸고 막 난 이제 끝났어. 뭐 어쨌든 난 먹고 살만해. 막 그랬던 게 요즘은 간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 방에 역전을 해보겠다고 최근에 돈 몇 천만 원을 가지고 비트코인 1억을 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발코인인지 시바코인을 샀어요. 시바코인을 사놓고 나가지고 하루하루가 그냥 사람이 피가 마르도록 떨어지더니 상투자들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시바코인 40% 폭락해가지고 요즘에 뭐 벽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남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거나 분노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로타리라는 이 개념에서 봤을 때 누군가를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서 온 이 단체가 아니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길래 우리의 마음이 같이 모이고 그것을 행동하기 위해서 온 이런 좋은 단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주실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진짜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이거? 긴장을 많이 했나 봅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거는요 말하자면 유럽 쪽에 보면은 계급사회도 있고 했었던 중세시대 이전부터 해가지고 중세시대를 넘고 산업혁명을 진행을 하는 동안에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왕족, 귀족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가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눌 것들이 많고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들이 그냥 자기네들 배만 채우고 살다 보면은 아래 것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 나가가지고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고 네 뱃속만 채우고 다닌다고 어느 날 죽어. 그러니까 민중들이 봉기하기 전에 걔네들이 딱 필요한 만큼만 주면 돼. 그러면은 걔네들은 널 존경하고 너에 대해서 되게 도덕적으로 인식을 하고 살 거야. 이런 거를 갖다가 아주 예쁘게 포장된 단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계급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갑부들이라던가 저기 일본에 예전에 충성하면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신 고귀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자기네들이 그런 선행을 해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제 로타리는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을 넘어서면서 1905년에 이 폴 해리스라는 사람이 친구 4명과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서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들은 자잘구레한 봉사도 하고 친교도 이어가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러다가 1917년도에 어떤 행사를 딱 하는데, 지금만 말하면 지구대회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미국 안에서 하는데, 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도 돈을 한번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 시절에 그런 거를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리고 11년이 흘러가지고 1928년도에 국제 로타리 재단이 설립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국제 로타리 재단이 됐는데, 그리고 나가지고 지금 100여 년이 지났죠. 전 세계 로타리안들은 140만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로타리안은 몇 명이요? 7만 명이 안 돼요. 6만 몇천 명 정도 되는데요. 매번 7만 명 넘자 하는데, 이 140만 명들의 면면을 보자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귀족들처럼 아주 특수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서 먹고 사는, 그 저기 아까 부포유라고 그러셨죠? 네. 야구르트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죠? 네. 예. 저같이 자동차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일반적으로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 그보다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함께 의지를 모아가지고 재단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재단이냐는 것이죠.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획하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래가면서 로타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활동하기 이르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로타리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쯤에서 한 번쯤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회원을 갖다 영입할 때 돌직구를 그냥 들어가면서 네 돈 많으니까 로타리 와가지고 돈 내고서 저기 봉사 자금 내고서 기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너 우리 회원 좀 해라고 잘 안 하시죠, 솔직히. 그들한테 받을 거 도움 받을 거는 얘기를 안 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너 오면은 차 많이 팔아줄게, 뭐 해줄게 해주면서 사탕발림으로 많이 회원을 이끌어 드린다는 거죠. 되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 로타리 회원으로 갔다가 처음에 입회했었을 때 사진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로타리에 들어오면은 차를 엄청 많이 팔아준대요. 그건 6개월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이게 로타리가 그런 데가 아니구나라는 걸 배웠죠. 이렇듯이 우리는 회원을 영입할 때 되게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의 가치를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당신이 그동안 축적하셨던 재산이 정말 어마어마하시네요. 어마어마하신 그 재산을 가지고 훌륭하게 사용해 보실 생각은 없나요? 당신이 이루신 그 위치가 참 대단하십니다. 당신이 우리 로타리에 와가지고 당신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로타리안들이 펼칠 수 있는 봉사에 같이 써주실 수는 없나요? 라고 진중하게 진실되게 얘기를 해야지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난 그 사람이 요구했었던 게 이거니까 돈 써야 돼. 그 사람이 원했었던 게 이거니까 해야 돼. 로타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한테 뭔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한다는 것 자체는 그들에게 정말로 행복의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갖다가 로타리안을 갖다 영입할 때 그가 마치 들어오면 빚쟁이가 들어와가지고 뭐 받으러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로타리안을 영입하시지 마시고, 그 사람의 능력이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그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의 재력이 되든 능력이 되든 그 모든 것들을 로타리에 나눠줄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끌어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한테
재단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쉽게 얘기해요. 보면은 PHF 한거자 해줘, PHF 한거자 해줘. 회장님이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죠? 네. 부담스럽죠, 솔직히. 근데 이번 달에 1회에 하나 해줘, 2회에 하나 해줘. 아니면은 장시 동안에 건배제에 열어서 기분 좋으니까 10,000원만 내줘. 되게 재밌게 할 수 있고 뭔가 재밌고 소박한 느낌을 갖다가 나도 모르게 젖어들게 할 수 있는 습관적인 기부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기분이 좋고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나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한 방 쏠게 뭐 기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길 바란다는 겁니다. 이 분야는 우리 재단 위원장님들이 클럽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가지고 할 것인지 제가 드린 말씀을 좀 더 잘 만들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이제 작은 기회를 준다라는 건요, 정말로 일어나기 힘든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기도 하고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사람한테 살고 싶은 용기를 가지기도 합니다. 25살짜리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저는 25살 때까지 군대를 회피해서 갈 정도로 집이 지긋지긋하게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6평이 안 되는 집에 3남매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고 그 이전에 팬티를 갖다가 밑에 집 형님들이 이웃이 삼형제가 있는 우화, 재화, 구화 나 이름도 안 까먹어. 여기에 매직으로 써놓고 연년생들이더라고요. 그치? 교장 선생님 집인데 어머니가 팬티를 얻어와가지고 그걸 입고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입다 보니까 체육 시간에 그 체육복 갈아입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게 남들한테 보일 정도로. 인생을 사는 게 이렇게 지긋지긋할 것 같으면 군대 가야 돼. 군대 가가지고 회피를 했는데 군대도 왜 그렇게 빨리 가? 집에 빨리 가래. 돌아왔더니 또 단칸방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정말로 너무너무 싫고 가난 탈피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장애가 있어요. 왼손이 없으셔. 그리고 어머니는 심장 수술을 그때만 해도 무식하게 가슴을 벌려가지고 한 그런 심장 수술하다 보니까 남들한테 정상적인 임금을 받고 일을 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에요. 와가지고 집에서 청년은 힘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도움이 안 줘.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던 야채 장사를 도와줘야 돼가지고 차를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보증을 사달라고 하는데 보증을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증을 고모가 한번 서주시더라고요. 그 차 한 대를 산 걸 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면서 봄에는 얼갈이 열무 배추, 여름에는 음성 가가지고 고추, 그리고 가을 되면은 저기 횡성 가가지고 가을거지 배추, 동절기에는 해남 내려가지고 배추. 이 장사를 계속했어요. 삼풍백화점 무너지던 해에 드디어 입이 말라요. 배추가 700만 원어치 산 게 기적을 이뤄요. 그 배추 값이 얼마나 폭등을 했는지 그해 700만 원 주고 산 게 1억 한 7천만 원을 뺄 정도로 완전히 돼가지고 그 시절에 파이어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이사를 해가지고 1억 1천만 원짜리 단독주택이 허름한 거를 하나 사고 그리고 아버지 2천만 원 드리고 저 3천만 원 갖고 그리고서는 저 공부하려고 현대자동차 입사해가지고 공부는 그냥 차만 팔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듯이 인생이 한번 바뀔 수 있을 때 누군가가 그를 믿어주고 잠시만 힘을 보태주면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도움으로 어떤 사람들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삶의 질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국제로타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국제로타리 초점 분야를 보면은 그 속에는 엄청난 인류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가지고 아주 멋있게 얘기해도 돼요. 이 국제로타리 정말 이 7대 초점 분야만 가지고 너희는 뭐 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인류를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 가지고 많이 노력하는 데야라고 생각하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의 복원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또 식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모자 보건, 애기와 산모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죠. 그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글을 알려주고 지식을 알려줍니다.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사람은 이 지식을 얻지 못하면 지배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해력을 갖다가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무언가를 배워야지만이 정할 수 있고 그가 깨어날 수 있고 그가 무언가를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 경제의 취약한 부분을 위해 가지고 기꺼이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7대 초점 분야 중에 최근에 들어서 지구의 환경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정의를 우리 로타리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후손들한테 빌려와 가지고 지금 쓰는 거기 때문에 돌려줄 때는 깨끗하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로타리 재단에서 프로그램에 다 담고 있는 인류애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게 되게 큰 화면일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작게 했는데 죄송하지만 7대 초점 분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정말로 많은 건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습관적으로 작은 기부할 때 너무 이거 작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습관적으로 하면 됩니다. 습관적으로. 어느 정도냐면은 60센트 한 1,000원 정도 넘겠죠. 그거면은 아직 두 나라에서 아직 폴리오가 정의가 안 됐는데 우리 로타리는 어쨌든 폴리오 그러면 이제 소아마비를 말하는 건데요. 소아마비 끝장은 뭐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타리가 존재하는 한 소아마비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분명히 로타리 재단에서 소아마비하고 계속 전쟁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백신 값이 한 아이의 입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 그 아이가 평생 소아마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60센트를 한 방울 떨어뜨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아이의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60센트, 1,000원. 제가 마시고 있는 저 커피보다도 싼 값입니다. 그리고 $50면요. 전 세계가 지금 먹는 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도 지금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보다 더 열악하고 이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또한 동남아의 땅을 깊이 관장을 파면은 이상하게도 그쪽에서 나오는 거는 비소가 섞여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정화 시설에 대한 부분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파서 물만 나올 수 있다면 $50만 있으면 맑게 해줄게. 이게 가능한 지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부를 갖다가 상당히 친근하게 접근하라는 얘기입니다. 매번 내가 한 방 해가지고 한 방 줄게 이게 아니라 오늘 기쁘니까 오늘 나누고 싶으니까 그래 5만원, 10만원 뭐 작게는 뭐 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기부를 해가지고 함께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부자는 자기한테 많은 재산이 있는 걸 가지고 먹고 쓰고 싸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부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력을 가지고 더 아름답고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가 멋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는 것은 부자가 아닙니다. 즉 나의 돈이 이 사회에 어떤 좋은 임팩트를 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의 추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다 부자가 아닙니다. 평범합니다, 전부 다. 근데 평범한데 우리는 그걸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보다도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지수는 우리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른 분들 다 가셔도 여기 남아 계시는 건 뭐죠? 누군가를 위해 가지고 우리 클럽을 위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해보고 고민하기 위해 가지고 함께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로타리 재단의 다양한 기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연차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회장님이 맨날 그 3, 4월 달 되면 밥을 동동 부르면서 PHF 하나 해줘, PHF 하나 해줘. 이 PHF 이게 보통 연차기금이라는 건데요. 이번 회기에 내면은 총재님 한 분, 두 분, 세 분째 가가지고 그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나오는데 자 기본적으로 1,000원을 했다고 100원을 했다고 보면요. 100원에 해서 TRF 그러니까 우리 로타리 재단이 들어갔다고 치면은 거기서 3년 동안 보관을 합니다. 3년 뒤에 이제 내려올 때 우선 5%를 띄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5%를 먼저 띄고 계산합니다. 이 5%는 로타리에서도 운영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5%를 떼요. 그럼 95에서 반을 나눕니다. 그 반을 나눠가지고 요거를 그만큼 냈었던 지구로 내리겠죠. 그 내리게 되면은 우리 총재님께서는 이거를 또 다시 반으로 쪼갭니다. 내려온 것 중에 또 반을 쪼개가지고 글로벌 그랜트 사업에 집어넣을 거 그리고 우리 지구의 각 클럽들이나 또는 지역에서 같이 합동으로 갖다가 지구 보조금 사업도 하죠. 그 부분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세밀하게 또 따로 조금씩 띄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기 우리 재단위원장님이십니다. 재단위원장님한테 사인 잘해달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폴리오 플러스 기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로타리가 존재하고 소아마비가 박멸이 안 되면은 우리 끝까지 가야 되는 기금이 있습니다. 바로 폴리오 플러스 기금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기금 보통 우크라이나라던가 뭐 이런데 돌발적으로 갔다가 엄청난 재앙이 불어닥쳤을 때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인데요. 자연재해 대응 기금이라는 거는 우리 지구도 덜어 이렇게 하는데 잘 기억하셨다가 지역 대표님이나 저기 지구에 나중에라도 하시면 좋은데 특히나 연천, 포천, 파주, 일산 이런 데 보면은 홍수 피해 많이 나죠. 그리고 여름에 더위를 갖다가 고생하시고 쓰러지시는 할아버지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나 요즘같이 기후가 이상해지는 이 시점에서는 그런데 25,000불까지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지구에서 요청해서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금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마치 돈을 저축해놓고 이자만 뽑아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 지구가 이 1년에 100만 불 정도씩 대략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연구기금으로 갖고 있는 게 대략 50만 불 좀 넘짓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44년, 43년 동안에 우리 지구가 그동안에 연구기금으로 누적해놓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금회기에 나오는 하나의 가치로 갖다 이자로 나오는 게 원래는 국제 로타리 재단에서는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거기서는 반이 해가지고 세계기금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에게 사업에 쓰라고 내려주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하자고 보면은요, 50만 불에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500만 불로 해놨다 그러면 지금 얼마가 내려왔을까요? 1억이 내려왔겠죠. 그러면 1,000만 불을 그동안 했다 그러면은 2억이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연간 대략 지구에서 DDF 국제 글로벌 그랜트 사업에 상보조 받을 수 있도록 넣어주는 돈이 보통 한 2억 8천에서 3억 정도, 많을 땐 3억 몇천만 원까지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그냥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연차기금으로 갖다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클럽에서 매년
PHF 해줘. 우리 회장님이 그런 게 아니라 회장님이 70%한테 PHF 하라고 그러고 한 30%한테는 베네이타 하라고 해야 되겠다. 연구기금으로 좀 논하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재단위원장님들이 오늘 여기서 강의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생각을 달리해가지고 연구기금도 좀 쌓아둡시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식이 지금 생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논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돈을 모았어요. 우리가 이제 국제봉사를 어떻게 떠나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그랜트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사업이고 그리고 계획이고 과제고 기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갖다가 우리는 그동안에 동남아 쪽에 많이 치중해가지고 해오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아프리카나 뭐 서남아시아, 방글라데시까지는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프리카라던가 뭐 저 뉴질랜드나 뭐 이런 데는 아직 경험이 없는데요. 유럽 쪽은 아프리카 쪽은 좀 많이 하고 있고 인도라던가 이런 경우도 몇 번의 경험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죠. 자, 국제봉사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한 번도 안 해봤던 클럽들에게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그랜트를 진행을 해본 클럽이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몇 클럽 안 되시죠? 자, 나머지 클럽들은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생각을 좀 할 거예요. 근데 클럽에서 글로벌 그랜트 사업을 갖다가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은 나한테 지식이 있다고 진행한다고 하면은 클럽이라는 게 사람들 그리고 각자 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디서 갈릴레오 이분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정확한 명제를 갖다 던졌는데도 그 시절에 야,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하고 무시를 당했어요. 회장님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든 우리 위원장님들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든 내 생각이 맞아! 그러고서 그렇게 진행하자고 그래가지고 그게 진행이 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기에 해가지고는 우리가 클럽이 몇 년 정도 됐는데 우리가 클럽이 재단을 이만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좀 해외에다가 봉사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로 자꾸 노크를 하고 공감대를 좀 먼저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클럽에 그동안에 해보지 않았던 거다 보니까 클럽의 제도라던가 예산 같은 게 없다는 거죠. 오늘 여기 와가지고 지구협의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클럽에 가가지고 제도도 만들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오래 못 느꼈으면은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차후를 준비를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클럽들을 따라서라도 경험을 하면서 자꾸 나가지고 타 클럽과 교류를 잡고 국제적 교류를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국제 파트너를 어쨌든 만들어야지 글로벌 그랜트 사업을 하는데 이 파트너와 자매 클럽을 만들어가는 거를 좀 건너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국제 교류를 하는 때는 올해 1년 하고 당신 다음 연도에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정했으면 클럽에서 그 한 사람한테 오랜 기간 동안에 역할을 계속 전담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저희 일산 자유로운 로타리 클럽 같은 경우는 2016-17년도부터 해서 2022-23년도까지 초대회장님께서 그것을 해왔고 현재는 그 뒤를 이어가지고 우리가 현재 지역대표인 이용희 지역대표가 그 뒤를 이어서 한 5년 동안, 6년 동안 또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클럽과 교류를 할 때 다양한 스킬을 배워가면서 하면 좋겠고요. 건강한 클럽을 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클럽하고 할 건지 하는데
해외 클럽 중에 건강하지 못한 클럽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부에도 정말 클럽이 정말로 노쇠하고 어려운 클럽들이 있고 되게 활기차게 잘 나가는 클럽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클럽들을 잘 찾아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공감대를 잘 만들어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업무는 업무고 그리고 관광은 관광입니다. 그 나라에 가가지고 관광이 주가 돼가지고 흥청망청 먹고 그냥 놀다가 친구처럼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느낌은 정확하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파트너와 이야기를 하고 만들어가는 프로젝트 자체가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 대부분이 동남아에 있는 자매 클럽이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뭐 하더라도 이 머릿속에는 상당히 우리가 좀 버려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동남아 분들을 좀 낯이 보고 또는 인종차별적인 생각 갖고 있는 분들도 아직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초대장님도 처음에는 많이 저하고 조금 안 좋았었던 게 그들하고 같이 있을 때 쟤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말을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싫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랑 대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하찮은 것까지도 신경을 써가면서 그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매 클럽 하나 생기면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리고 막을 거예요. 근데 자매 클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잠자는 거, 돌아다니는 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돈 내산입니다. 자기 돈 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고, 자기 돈 가지고 잠자고, 그 옆에 클럽 회원들 초대해가지고 밥 먹이는 거 우리 너무 힘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왔으니까 밥 먹여주고 같이 다니면서 구경해주고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회의하면 되기 때문에 뭐 너무 그 사람들한테 의전 비용을 갖다 쏟아붓고 그런 거는 상당히 잘못된 거고 한국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이렇게 뭐를 해줬을 때 기분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고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기분 좋아하고 흥미롭게 많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그들과 친해지면 됩니다. 예, 다음으로는 공공 이미지 부분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국제봉사를 하면서도 정말로 현장에 공감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남들에게 이야기하거나 홍보물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진정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현장에서 자기 자신부터가 빠져들고 자기 자신부터가 감동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홍보물도 만들고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성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자금이 얼마만큼 정확하고 똑바로 쓰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에 대해서 남들에게 자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국제 로타리가 정말로 투명하기로 정말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뭐냐면은 평가하는 기관에서 지금 12년째 1위를 하고 있을 정도로 되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김혜자 선생님도 좋아하고 그리고 많은 연예인분들 다 좋아하는데 가끔 우리 빈곤 기아 체험 뭐 이런 거 하면서 TV에 나와가지고 앙상한 애 안고서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를 봉사해 주시면은 아이에게 먹을 게 갑니다. 뭐 이런 빈곤 포르노 광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줬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임팩트로 해서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죽어가는 아이, 빈곤한 아이, 그리고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할 테니까 돈 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과로 저들의 삶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들을 상품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로타리안들은 그동안에 당당하게 회원 영입할 때 당당하게 당신의 재력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해.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로타리안으로서 많은 기부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당신의 그 사진 잘 찍는 거, 당신이 영상 잘 찍는 거, 당신이 노래 잘 부르는 거, 악기 잘 다루는 거 우리한테 너무 필요하니까 들어와가지고 봉사를 해주면 어떨까? 요구할 수 있는 거 정확하게 요구해가지고 회원으로 끌어들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지 마세요.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바꿔줄게가 아니라 그들이 줄 것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주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그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고 모든 것들을 할 때 자긍심을 가지고 로타리안이라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2024-25년도 재단 목표는 130만 불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재단 위원장님들과 오늘 봉사 프로젝트 위원장님, 공공이미지 위원장님 세 파트가 저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각 클럽에 가서 더 많이 재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130만 불 잘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멀리 보고 행동하는 우리 로타리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카운슬러님께서 강평을 해주시면서 질문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포유 로타리 이클럽 김태수입니다. 예. 호를 났는데 우리 위원장이 아우마 예, 벽 아닙니다. 그가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위원장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 제가 위원장을 맡고 보니까 사실은 그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제 위원장이나 회장님들이 이제 때가 됐으니까 우리 기부 연말에 목표가 주다 이렇게 했었는데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식으로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조금씩 기부하는 방법을 혹시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 고맙습니다. 우리 혹시 www 한 다음에 점 찍고 그 다음에 우리 로타리 찍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국에서는 co.kr 이렇게 쓰는데 로타리는 org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소창에다 듣고 탁 하면은 재단이라고 나와요. 거기 보면은 재단에 기부하기라고 보라색으로 있습니다. 그걸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사무장님을 통해서 카드를 긁든 또 입금을 해주든 이래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로타리 ORG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카드로 할 수가 있어요. 카드로 해서 매달 할 것이냐, 매 분기마다 할 것이냐, 매 반년마다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스터카드, 비다카드 이렇게 있는데요. 10불부터 해가지고 작은 금액부터 해서 쪼개서 넣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가서 기본적으로 갖다 가장 낮은 것부터 실천을 해보시길 바래요. 저는. 그래서 가장 낮은 10불짜리를 갖다가 그냥 나 매월 할 거야 라고 해놓고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어느 날 기분이 좋으면은 클럽에 와가지고 나 그냥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100불짜리 남았어 이거 해줘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생활화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알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정 로타리가
네. 직접 가서 하는 거 말고 클럽에서 대신해 주길 원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작은 금액이라도 네. 대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클럽에서 대신한다는 건 나의 비용을 클럽에서 낸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다른 입금을 대신 아, 예, 예. 그것도 보통 각 클럽마다 사무장님이 하는 데도 있고 재무님이 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재단 계좌는 어느 계좌냐 물어보고 그냥 내 계좌에서 CMS 지정은 어떤 은행이든 간에 다 가능합니다. 그냥 내 능력이 그냥 한 달에 한 3만 원, 한 달에 5만 원, 뭐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갈 수 있는 돈부터 내가 설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 정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되게 많아지겠죠. 그게. 그래서 저는 그 운동을 펼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데미지가 없고 무감각한 돈 정도가 얼마일까. 돈만 원에 대해서 매달 빠진다고 막 허덕거리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뭐 분기나 뭐 이럴 때마다 어떤 생각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한 500불, 300불 또 늦게 뭐 이러면서 조금씩 더 채워나가다 보면은 재단이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재단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해외 봉사 나갔다 오고 올해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기 맨 처음에는 저런 이상한 뭐 그러면서 했는데 금액에 신동성 총재님이 회장 총무님들 데리고 저 방콕 저기 태국을 갔잖아요. 그 경험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머릿속에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주고 습관화 시켜주시면은 점점 커집니다. 이거 정말 왜냐면 재단에 대한 기부는 하면 할수록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그게 데미지로 하다 보면 행복감을 못 느끼는데 소소한 금액으로 갖다가 변화되는 어떤 안 좋은 환경이 좋아지는 걸 보고 그랬을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조금 더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네. 예, 말씀하시죠. 저는 동남로 딸클럽 차기재단위원장이고요. 제가 이제 재단위원장을 맡으면서 오늘 이제 우리 벼감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 클럽에서 위원장님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첫째로 위원장님이 재단위원장의 역할이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역할에 의해서 클럽에 계신 회원들한테 왜 재단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일단 재단위원장님이 먼저 알아야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그 부분이 재단위원장님의 역할인데 저희 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역할을 그냥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그냥 얘기하면 재단위원장님은 나는 한 부자만 하겠지 뭐 조금만 하면 되겠지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좀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단이라는 게 또 이제 분석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저도 지구에서 일을 해보니까 내시는 분만 거의 내요. 그래서 클럽에서도 왜 내가 우리 클럽 회원들이 왜 재단에 기부를 안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클럽에 제가 30명의 회원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재단에 제로인 회원이 있어요. 10년 넘은 회원이 있어요. 그분들이 왜 안 내는가에 대해서는 그만큼 그분에 대한 어떤 감동이나 그런 게 없었지만 클럽에서도 그만큼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단지 와서 그냥 클럽에 와서 활동하고 술 한잔 먹고 가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클럽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재단에 기부했다 안 했다라는 부분을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데 그 분석을 대부분이 안 해요. 그래서 그 분석을 가지고 5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재단에 기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회장이 얘기 못하는 위원장님 가서 이번에 한번 기부 한번 해주시죠. 이런 기금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번 회기 때 수화마을 방역 10,000원씩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신원 선생님이 정기 모임 때나 아니면 합동교회 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까지 현황을 뽑아보니까 1,500명 정도만 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인기가 6월 말까지인데 이제 그게 이제 무기부라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성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분들은 저번에 또 돈 내라고 하지?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현재 볼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98개 클럽인데 3개 임원인데 이 정도 인원이 왔다는 거는 아직 우리가 그런 거에 좀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회장님들한테
수강회관을 10,000원씩 하자고 엄청 1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딱 50% 지금 현재 달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재단위원회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여기 계신 위원장님들이 내가 할 역할이 클럽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재단을 끌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단위원장님들이 피로도를 느끼고 다시 재차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근본부터 잡아가 보자면은 우선은 기존에 있는 회원분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첫 발을 디디는 신입회원 환영할 때 신입 회원들을 영입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스를 정확하게 깔아줘야 된다는 거죠. 인식을 시키고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말로 안타까운 거는 우리 지구에 무기부자가 한 7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기부 클럽이 또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클럽에서 하나의 클럽이 1불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클럽이 이 피를 달 자격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처음부터 입회시킬 때 책임감이라는 걸 갖다가 분명히 강조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여기 김시선 현 사무총장님께서 차기 년들은 재단위원장님을 하시기 위해 가지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막바지까지도 지금 폴리오 플러스를 해가지고 힘써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같이 해주겠다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돌아가셔가지고요 6월 말까지 우리 지구의 자존심도 좀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폴리오 플러스 했어? 뭐 물어보고 아직 안 했어? 뭐 그러면은 한번 좀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금액이 어차피 골프 대회 때도 그렇고 걷기 대회 때도 그렇고 그거를 타이틀을 걸고서 진짜 해온 역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힘 한번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괜찮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네, 국보위원회 기획했습니다. 그 이레이 제가 차기 재단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지구라는 아까 역사기금도 있고 이레이가 있고 DHS 그다음에 인다우스 그걸 근데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이레이 기금은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어떤 일종의 회계 관계를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그 차기 재단위원장 맡고 나서 클럽에 이레이 기금을 내용 크게 해보니까 이레이조차도 기부 안 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는 만약에 이레이가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모든 에브리데이 모든 병원이 매년 하는 게 기부금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일종의 회비를 내다 주는 건데 그거를 이레이 기부 자체를 하나의 회비로 뽑으면 하시고 또 대단히 규정이 일관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선은 재단의 기본적인 거는요 강제성을 가지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꼭 필요했다 그러면은 강제를 했겠죠. 근데 그거는 재단입니다. 재단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가 운영할 운영비가 아니기 때문에 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의 마음을 열어주냐가 중요한 거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책임이지 재단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이제 우리 카운슬
네, 저희 클럽을 그렇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경험해 본 바로는 돈을 많이 들인다고 그게 그 봉사가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가가지고 땀을 많이 뺐다고 되게 만족스러운 것들도 아니에요. 진짜 지금 돌아보면은 우리 클럽이 준비 과정 속에서 되게 행복했던 것 같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범위가 넓을수록 그거를 추억하고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그 광명 엔젤 로터리 클럽의 소식을 저는 총재월심을 다루다 보니까 자주 클럽들의 소식을 보게 됩니다. 광명 엔젤 로터리 클럽 같은 경우는 철마다 때로는 열무김치도 하고 뭐 김장김치도 하지만 뭐 김장김치는 우리는 연례 행사로 하지 않습니까? 된장도 담그고 뭐 깍두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소소하게 나눈다는 거죠. 근데 그 나누는 과정 속에 클럽의 회원들이 그만큼 행복을 더 느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그 클럽의 회원들이 봉사로 행복을 더 느끼고 만족해한다는 건 그 클럽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되게 많이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떠한 봉사를 준비하고 그걸 기획하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과 그의 의견을 경청해주고 그 사람의 사소한 생각까지도 반영을 같이 해주고 그게 임팩트를 보였을 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재미도 느끼고 앞으로 또 기대가 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는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다 이렇게 정의를 좀 내려주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결과도 중요하지만 같이 함께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과 예, 진정성 있는 과정 중요하죠. 예. 시간 예.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더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의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 시간에 대한 총평 또 강평에 대해서 카운슬러님을 모셔놓고 하고요. 저보다 더 수준 높은 질문을 우리 카운슬러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저기 리더한테 큰 박수 한번. 저희 지구에는 그 골프의 그 박세리 퀴즈가 있듯이 저희 지구에는 그 모함 퀴즈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그래서 제가 지금 중재 끝난 지 11년 됐는데 11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로터리 직책 중에 이 지구의 직책이 있고 우리 한국의 직책이 있고요. 또 국제 로터리의 직책이 있습니다. 이제 총재는 사실은 그 국제 로터리의 임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유일한 임원입니다. 그런데 국제 로터리에서 임명하는 직책이 어떤 게 있냐면 그 크게는 3가지, 넓게는 4가지, 아니 5가지, 6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크게는 RC, 로터리 코디네이터를 국제 임원으로 봐요. 물론 그 위에 이사가 있습니다. 이사들이 있지만 그 로터리에 임명하는 임명직 중에 이사들은 임명직이 아닙니다. 선출직이에요.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게 이제 이사들이고 임명하는 임명직은 로터리 코디네이터, 또 RRFC 로터리 재단 코디네이터, 또 RP 로터리 홍보 코디네이터, 그리고 요즘 와서 EMJ라고 고액기구 어드가 있죠. 또 환경 코디네이터, 이렇게 5개 분야가 각 존마다, 아니면 우리나라는 존 11과 12를 합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존 11, 12를 나누어서 합니다. 그래서 그 국제 임원들 그 밑에는 어시스턴트들이 다 있어요.
ARC, ARP, ARFC 이렇게 해서 어시스턴트들이 다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국제 임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구의 국제 임원은 그 운천 이상봉 총재가 ARC입니다. 그분들은 국제 임원이에요. 그리고 전에 했던 우리 그 정부가 선정했던 인다우먼트 폴리오, 그러니까 폴리오를 끝내는 직책 EPAC, 그게 국제 임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김광석 총재님이 맡고 있는 EMJ, 이게 국제 임원이에요. 여기서의 국제 임원과 한국의 임원들하고의 차이는 뭐냐? 국제 임원들은 우리가 어떤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 활동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분들은 국제 임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오늘 좋은 질문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기부의 감동이 어디서 오느냐? 저는 해외 봉사를 지금 거의 한 20여 년 이렇게 했네요. 나라마다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국제봉사위원장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제봉사위원장은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 국제위원장. 그리고 제가 ARC도 3년 했어요. 로타리 회원증강 코디네이터. 그 국제임원입니다. ARP 홍보위원회 밑에서 어시스턴트를 3년 했어요. 그리고 국제봉사위원장 했고. 그래서 거의 한 8, 9년을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만 쉬어야 되겠다. 왜? 코디네이터나 이사들이 이제 우리 후배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검찰총장이 바뀌면 그 기수 이전에는 다 그만두자.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돼.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만두면서 유수행위를 거두기 위해서 아츠 크럼 소사이어티를 해야 되겠다. 그건 25만 불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50만 불, 100만 불, 250만 불 이렇게 레벨이 있는데 어쨌든 25만 불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겠다. 왜? 그동안 직책을 계속 맡고 있으니까 그때 하면 남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뭐 한 자리 하려고 저렇게 돈을 내는구나 이럴 것 같아서 직이 다 끝나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지 이랬는데 정말 필연적으로 이번에 제가 EMJ를 제가 다시 맡았어요. 이것은 고액기부 어드바이저보다 10,000불 이상 하시는 고액기부자들을 육성하고 AKS를 권장하고 이런 직책인데 그 3년입니다. 임기가. 제가 미국에 가서 일주일 동안 좀 3월달이죠? 아주 빡세게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도 또 1박 2일 그 친구들이 꼭 불러다 교육을 시킵니다. 미국에 불러다가 여기서 에반스톤 가려고 그러면 오헤이로 공항까지 16시간 걸립니다. 비행기로. 그래서 너무 힘들고 이제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안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임무를 받아서 이제 또 역할을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질문 중에 어떻게 하면 회원들이 감동하느냐,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E-Ray, 그 E-Ray는 정확히 얘기하면 에브리 로타리언 에브리 이어라고 해서 모든 로타리언들 해마다 기부를 해라라는 캠페인 구호입니다. 그것은 PHF나 이런 거하고 달라요. 그것은 기부의 명칭이고 PHF나 뭐 베네펙터나 권리나 이런 것들은 기부의 명칭이고 E-Ray는 캠페인 구호입니다. 로타리안은 누구나 해마다 기부를 좀 해라. 근데 그것을 우리가 왜 100불로 정했느냐? 1000불을 열로 나눠보니까 100불이잖아요. 그래서 100불을 하면 그냥 준 PHF를 했다. 그래서 그 100불을 모아서 10번을 하면 PHF 항구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해라. 그래서 이제 어느 클럽들은 그렇게 합니다. 옛날처럼 우리 아줌마가 금반지 기어듯이 주에 모일 때, 그 정기 모임할 때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준 PHF 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옛날처럼 뽑는 클럽이 있어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뽑아가지고 그 건수에 따라서 다 10,000원씩 내. 그래가지고 뽑힌 사람이 그 달에 주 PHF를 하는 거야. 뭐 환율에 따라서 11만 원 정도, 10만 원 하고. 이렇게 재밌게. 뭐 근데 그 계산 사람이지. 오늘 내가 기회 탔어. 그래서 내가 오늘 주 PHF를 하나 했어. 이런 거. 이런 데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입회할 때 전에는 우리가 입회할 때 한국장학문화재단에 동생 30만 원을 기본으로 깔고 갔어요. 회비에. 입회비에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장학문화재단을 굉장히 활성화시켰죠. 마찬가지로 준 PHF 100불도 그런 식으로 입회할 때 저희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입회비에 그냥 넣어서 합니다. 당연히 들어올 때 최소한 100불은 기부하고 와야지. 1,000불이 어렵더라고.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기부의 방법은 그렇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어떻게 하면 감동하냐. 저희 클럽이 지금 거의 한 해외 봉사를 한 8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그 봉사위원장하고 이런 거 하면서 권하는 게 뭐냐면 가서 현장에 가서 감동을 느끼고 돌아오면 자발적 기부 문화의 정착이 이루어진다. 가서 보고 느끼고 하면 그냥 주머니 열리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근데 그 과정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경험이에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 항상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또 소비자가 원하는 그들의 니즈에 맞는 활동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제가 네팔에 뭐 어몽길 대장하고 같이 학교도 봉사를 가고 또 뭐 태국에도 가고 이렇게 많이 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들의 눈높이로는 필리핀에 있는 졸리비의 햄버거 하나가 최고야. 학교를 5천만 원 들여서 지었는지 화장실을 1,000만 원 들여서 고쳤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 거기는 졸리비 그 마스코트 그 풍뎅이가 생긴 꿀벌입니다. 걔 와서 공연 한번 하면 선생님, 학생, 학부모 난리가 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햄버거 세트 해봐야 1,000원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5천만 원 들여서 막 학교를 막 험나게 해줬는데 아이들은 계속 먼저 쫄리비가 오라. 즉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게 최고예요. 학교 측은 다 한다. 바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봉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맨날 가서 쫄리비가 해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큰 봉사를 하면서 제가 늘 퍼포먼스를 해라, 이벤트를 해라.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저희가 총재할 때 여기 기억하실 거예요. 희망의 사랑염소 프로젝트라고 네팔에 우리가 염소를 기증했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뭐 돈 10만 원 정도의 돈을 기부하면 그 뒤에다가 기증자의 이름을 붙여서 젖소처럼 해서 정말 네팔의 미래와 그 아이들의 꿈을 뒤에 달고 그 초월을 누리는 걸 생각 한번 해봐라. 너희들 자식의 이름으로 기부를 한번 해봐라. 이름이라는 게 불러질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에서 내 이름표를 단 염소가 내 아들의 이름을 달고 뛰다니는 거야. 10년을 제가 봉사했어요. 작년에 끝났습니다. 제가 작년에 끝나고도 계속 그걸 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어몽길 대장이 학교를 지어서 기증하는데 보통 3억 들어갑니다. 학교 하나 지어서 기증하는데. 처음에 어몽길 대장 가니까 어몽길 대장이 그래요. 빨리 염소 주고 빨리 가래. 빨리 빠지래. 자기네 행사해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염소 주고 빠졌어요. 한 두세 번 지나가니까 반대로 저기 총리님 염소를 맨 나중에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나중에 주세요. 알고 보니까 염소만 주고 나면 다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학교 지어주는 거 2억 3억짜리 행사를 하니까 애들이 없어. 다 갔어. 학부모가 다 갔어. 염소 끌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관중이 없으니 흥이 나냐고. 뭐 그 당시 저 갔을 적에 그 뭐 조계동에서도 하나 해주고 뭐 어디 은행에서도 하나 해주고 막 이랬거든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사가 꼭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느낄 때 우리 여기 뭐 우리 클럽에
자단위원장도 있지만 실제로 가서 이거 기술할 때 우리 하나 해줬어. 테이프로 딱 자르면 끝이야. 저희들도 감동이 없어. 근데 애들하고 뒹굴면서 땀난데 나는 애들하고 붙들고 앉아서 뭐 햄버거도 나눠 먹고 막 같이 콜라도 먹고 막 이러면서 나눠주면서 파이봉도 나눠주면서 이러면서 감동이 있고 그 행복해하는 것이야. 바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준비하고 기획할 때 수업은 가기 전날, 운동회 가기 전날 정말 너무 좋잖아. 설레요. 똑같아. 준비할 단계가 너무 좋고 행복하지만 가서 정말 테이프만 자르고 오는 건 너무 그 다음번에 흥행이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약간 소매시 필요합니다.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경험이 필요할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연차 기부와 연구 기부가 있어요. PHF와 베네펙타가 있는데 베네펙타는 원금을 안 써요. 그래서 보장하는 아까 얘기한 여기 한 달에 지금 한 1,000만 원 들어온다는 거. 이게 베네펙타를 한 거야. 아니면 유증기부. 유증기부는 10,000불 이상입니다. 그건 뭐냐? 나 죽은 다음에 10,000불 내가 기부하겠다라고 유언을 하는 거야. 이건 10,000불 이상 기부하는 거야. 근데 그건 새끼에 따라 달라. 애비가 약속하고 죽었는데 부조금 들어왔는데 내는 놈 있고 안 내는 놈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뭐 보험으로 하거나 아니면 공증을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부하는 것은 다 유증기부는 연구기금입니다. 연구에 보존하는 기금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차기부는 천수답과 같아. 비가 오면 농사 짓고 안 오면 못 짓고 그걸 위해서 뭘 만들어? 댐을 만들어. 저수지를 파. 이래서 물을 좀 영구히 보존을 해서 우리가 비 올 때 가둬놓고 비 안 올 때 내려받아 쓰고 이런 저수지나 댐의 역할을 바로 연구기금이 하는 거예요. 거기는 운영 수익만 가지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로타리 재단은 2023년까지 25년까지 20억 2,500만 불의 베네펙타 연구기금을 모금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2,500만 불을 달성하면 우리가 조금 더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죽고 나서 생기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연구기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연구기금의 기부 비중이 한 10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10%도 채 안 돼요. 여러분들 로타리가 가장 자랑하는 게 뭐예요? 성화배 아니에요? 근데 성화배 기부 정말 안 해. 여러분들 해본 적 있어요? 저기 폴리오에서 기부 안 했잖아. 또 우리가 로타리 재단에서 맨날 뭐 기부해서 갖다 쓴다 막 이러는데 연차 기부는 3년 후에 싹 쓰면 끝이야. 47.5, 47.5. DDF, 저기 TRF, 그러니까 재단 내려오는 거 월드펀드, 재단의 본부의 기금, 그리고 운영비 5%. 딱 빼고 나면 3년 후면 없어. 또 기부한 거 갖다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3년 후에 돌아온다.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기금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보통 70% 이상 다 연구기금으로 기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묘하게 이렇게 바로바로 먹는 빨리빨리 이게 돼가지고 3년 후에 해먹고 말아야지 뭐 언제 기다릴 거야. 나 죽을 때까지. 이래서 안 하시는데 앞으로의 방향으로 기부의 방향성은 폴리오 조결할 때까지 해야 되고요. 또 연구기부, 베네펙타나 유증기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수지의 물이 많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재단을 건강하게 오래도록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예. 인천. 네. 그럼 가능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KHF나 뭐 이런 거 동일하게
똑같이 그 사람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고 아니면 이건 이제 그 제가 아까 얘기 드린 좀 많은 금액을 할 때 제가 이 개인들이 2만 5천 불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문화소 우리 김혜동 회장님이 2만 5천 불을 기부했다. 영국 기부로 그러면 김혜동 펀드가 생겨요. 그 펀드에 같이 기부하는 거예요. 그 영국 기부 김혜동 펀드에 가능한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뭐 틀려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만 복부밖에 안 돼. 그럼 나 거기서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미성년자가 로타리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예, 하시면 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펀드를 만드는 것은 이제 훨씬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고 정확하게 누구 펀드에 들어간다 내가 엄마가 펀드를 만들었다 아들들이 넣는 거지 펀드의 기부자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놈들이 힌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갑자기 2만 5천 불을 펀드를 조성할 수가 없다. 이러면 다른 제 펀드, 저 펀드가 이제 크게 있으니까 제 펀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분 이름으로 펀딩이 돼요. 그분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 방법은 굉장히 많죠.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시간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전님이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좀 듣는 이런 것들은 고급 질문이에요. 고급 질문. 예, 다른 분 있으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보여. 네. 아까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회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 이제 캠페인이라고 캠페인 보호. 캠페인 보호. 네. 근데 대부분 저희들이 제가 5년 내내 생각하는 게 몇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적이 돼서 친구들 받는 게 아니고. 네. 누적이 된다. 홈페이지 가보니까 네. DHS, DHF, 이레이 뭐 이렇게 다 별점 있는 저는 그렇게 알아요. PHS는 말 그대로 홀 해리스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그 정확한 의미는 홀 해리스하고 나는 친구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 나는 늘 해마다 1,000불씩 기부를 할게 하고 약속한 회원들이 PHS 멤버고 그것은 명칭이 이제 PHS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그 1,000불씩 내시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PHF가 기본 명칭이고 그 사람들이 매년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PHS 멤버예요. 그래서 2대1을 하시겠다고 해서 오타리는 절대 내가 기부한 것을 누락시키지 않습니다. 10년 후에 10불 한 거, 올해 아니 100불 한 거, 올해 보면 100불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까 근데 로타리팀 ORG에 들어가서 기부할 때 여러분이 꼭 참고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로타리 번호를 아셔야 돼요. 그래 정확히 들어갑니다. 여기에 한 14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지나간 사람까지 계산하면 한 300만 명이 넘는데 그분들이 기부한 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아래 회원 번호로 합니다. 그걸 꼭 기억해서 하시고 1회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아무 때나 올해 하고 내년에 안 하고 그 다음에 해도 그 다음에 하면 200불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 거 절대 거짓말 하지 않고요. 아까 그 사무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사무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놓치거든요. 여러 사람이 막 돈을 내다 보면 놓치고 또 카드로 하다 보면 또 카드 수수료 내고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건 또 뭐 좀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은 한 20여 년 전에도 그런 사고가 나서
길이 없는 거예요. 상황마다 어떻게 없는 또 냈는데 김경희가 한 거야. 나 낸 사람 보고 내가 냈나? 술 먹고 술집에 한 번 냈는데 이게 냈나? 안 냈나? 이렇게 헷갈리니까 꼭 확인하시고 하시고 아까 이야기한 로타이트 모알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래도 테크니컬한 거 기술이 필요해. 우리같이 큰 명들은 약해. 이렇게 좀 잘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우리는 키워스프도 잘 못해. 먹고 싶은 거 먹어. 남 시키는 거 보고 있다. 그거 저거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러는데 로타이트 뭐 알지? 익숙하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익숙하잖아. 그래서 어쨌든 다른 질문 혹시 없나요? 시간이 다 돼서 그만 하라고 잡거든요. 자기는 되게 오래 해놓고 내가 좀 더 하니까 반발하고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이제 다 자식 눈치 보잖아. 자식한테 권리하는 누가 있어. 다 애들한테 지잖아요. 어쨌든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거 굉장히 고맙고 제가 아까 불러드린 명단은 뭐냐면 여기에 55인치 TV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불러드린 명단은 20명 미만의 클럽 중에 그런 그 오디오 시설이 없는 클럽에 한 대를 우리 방에 배정이 됐어요. 근데 그게 20명 미만 클럽만 해당이 돼요. 큰 클럽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질문 내용이라든가 교육받는 태도라든가 이런 걸 다 참작해서 제가 점수를 매겨서 이따가 희상할 거예요. 55인치 TV를 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불러드린 분들이 클럽이 그 클럽들이야. 근데 오늘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소득 증명을 좀 하시든가 해야 돼요. 어? 어느 쪽 증명? 엔젤이 저희 엔젤 클럽 그러니까 강명 엔젤 클럽 차기 지나면서 아직 오늘 여간 3개월씩 연장이 있고 솔직히 강명 받아서 제가 회장하고 또 제가 재단위원장 2회차가 됐는데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 클럽은 우리 전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영세예요. 그래서 저희 동시라고 전 회장님이 제 직전 회장님이신데 김씨 진짜 봉사 많이 해서 팔고 봉사하고 해서 클럽을 제가 그러니까 회계비를 많이 마련했고 또 그에 따라 전 회원이 저희는 솔직히 저희가 2015년도에 창립을 했는데 그때부터 전 회원 1회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저 아까 가려고 했는데 선생님 나갑니다. 참고로 네. 저 재단 위원장님은 주업이 뭐냐면 임대업입니다. 아이고. 어쨌든 뭐 제가 참고해서 의논해서 뭐 섭섭하지 않게 모두 다 하면 좋은데 어쨌든 이 중에 한 클럽 20명 미만 클럽을 기준으로 제가 채점을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오늘 정말 그동안 했던 재단 교육보다 굉장히 유익했죠. 네. 알찼고. 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휘해주신 우리 이경환 카운서님께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족한 리더였지만 같이 이렇게 공감해주시고 청취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간에 클럽에 돌아가셔가지고 2024-25년도 각 클럽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원들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쓰레기는 가지고 나가세요.